목소리는 우리의 생명력의 표현이며 온전한 목소리를 일깨우는 일은 결국 육체와 마음이 모두 동원되는 영적인 길이다. 목소리는 빛 그 자체다. 빛이 어둑해진다 해도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기에 있다.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빛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아직 가꿔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당신은 목소리를 다시 가꾸어야 하며 그러면 그것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낭독으로 좋은 목소리 만들기 영상 올려드린다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좀 많이 늦어졌죠? 여러 번 녹음을 하긴 했어요.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녹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음이 없는 새벽 시간에 녹음을 하는데요. 새벽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상의 주제가 좋은 목소리인데 목소리 컨디션이 별로여서 영상 제작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오늘은 다짐을 하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부터 낭독으로 좋은 목소리 만들기, 말하는 이도 편하고 듣는 이도 편안한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제2의 얼굴이라고 하죠.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한 사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소리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몸매에 신경을 쓰고 피부를 관리하듯이 목소리도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는 자신의 피부 타입이라든가 체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 되도록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에 그치고 맙니다. 잘 만들어진 훌륭한 악기도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목소리도 관리해야 좋아집니다.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만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좋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 찾기입니다. 진짜 목소리가 따로 있는 건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내 목소리, 익숙한 내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 목소리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찾아야겠죠. 진짜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목소리 음높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타고난 음높이가 고음인데 저음으로 말하거나 중저음인데 고음으로 말하고 있다면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발성으로 매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최적의 목소리 톤은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읽은 책 모튼 쿠퍼의 목소리를 깨워라, 삶을 바꿔라,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방법인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 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볼까요? 이번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나오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 높이입니다. 지금 내가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소리를 낼 때 얼굴의 마스크 부위에 울림이 느껴져야 합니다. 마스크 부위라고 하면 콧등부터 시작해서 코의 양 옆부분, 입 주변까지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 가려지는 부위가 마스크 부위입니다. 이 마스크 부위에 울림이 느껴져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울림을 느끼며 나오는 소리의 높이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타고난 목소리 톤입니다. 이 높이로 말해야 합니다. 평소 말할 때와 차이가 크다면 말을 조금만 오래 해도 목이 쉽게 쉬거나 스스로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의 진짜 목소리 톤을 찾았다면 말할 때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말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목소리 톤을 찾고 말하면 좋은데요. 되도록 자주 해야 자신의 목소리 톤이 익숙해집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음을 조율하듯이 자신의 톤을 찾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말하기 전에 톤을 의식하면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낭독이 좋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아 조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저도 낭독으로 제 목소리 톤과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요. 낭독을 하기 전에는 제 톤보다 좀 높고 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는데요. 매일 낭독을 하면서 제 목소리 톤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고 평소에 말할 때도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꼭 낭독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 틈나는 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딱 1분 정도 시간을 들여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뒤에 숫자를 하나씩 붙이는 건데요. 5가지 붙여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5. 지금 화면을 정지해 놓고 5가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한 다음 톤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최적의 높이를 찾아가는 연습이 좋은 목소리 만들기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소리 만들기 2번째.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좋은 목소리 만들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호흡, 발성, 발음입니다. 호흡, 발성, 발음. 이 3단어만 들어도 그냥 하기 싫어. 지금 내 목소리로 살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음부터 가볼까요? 쉽지만 효과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복화술입니다. 복화술은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발음은 조음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조음기관이 혀와 입술입니다. 보통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해야 발음이 좋아진다는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가 정확해야 정확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혀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복화술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려면 혀가 스스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중모음 발음이 잘 안 되신다면 복화술이 좋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기 전에 먼저 복화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발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복화술로 먼저 읽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녹음을 할 때 되도록 복화술로 먼저 읽어보는데요. 가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녹음할 때가 있어요. 편집할 때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소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복화술로 책을 읽는 연습을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흡과 발성인데요. 호흡과 발성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목소리 톤을 찾기 위해 하는 방법 배우셨죠? 이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호흡과 발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호흡을 깊게 배꼽 부위까지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는 것이 복식호흡인데요. 정확한 복식호흡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깊게 호흡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호흡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호흡과 발성을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 내 목소리 사랑하기입니다. 내 목소리를 사랑하려면 일단 친해져야 합니다.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낭독할 때마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어도 좋고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분량도 좋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이나 녹음 어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핸드폰은 우리가 항상 손에 쥐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음악을 듣듯이 자주 듣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녹음해서 바로바로 들어보는 것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녹음 직후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데요. 일주일치를 몰아서 듣는다거나 아침에 녹음한 낭독을 저녁 때 산책하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짬짬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녹음된 내 음성을 듣다 보면 아, 내가 말끝을 좀 흐리는구나. 이중모음이 잘 안 되네. 와 같은 자신의 말 습관과 문제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들을 산책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말을 좀 빨리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영상이 뒤로 갈수록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저도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시간이 없어. 책 언제 읽고 녹음까지 해?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딱 10분 정도를 낭독으로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하루가 1440분입니다. 이 중에 딱 10분만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되도록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아침에 읽을 책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좋은 문장, 명언도 괜찮습니다.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성장을 돕는 좋은 글귀들을 소리내어 말하고 녹음하면 책도 읽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하루의 기분까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녹음해 두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녹음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책을 읽다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잖아요.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핸드폰에 녹음해 두고
여러 번 듣게 되면 그 문장이 나의 문장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고쳐야 할 점들을 찾아서 또 녹음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내 목소리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해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목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제 목소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목소리 변화가 심하고 말을 조금만 많이 하면 금세 쉬어버렸습니다. 이런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방송 일을 할 때 이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참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갑상선 수술을 받고 수술 후유증으로 성대 마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음성 치료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서 목소리가 돌아왔는데요. 목소리를 다시 찾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제 목소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전보다 더 예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나의 모든 점들이 단점으로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이전에 저와 같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도 관리해야 좋아집니다. 내 목소리와 친해져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낭독으로 좋은 목소리 만들기.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